정말 거의 가장 강력한 호감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 연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자랑 남자랑 이제 썸을 타거나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여자가 막 진짜 확실히 이번 기수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똥꼬가 가려워서 긁고 나면 나도 모르게 냄새를 맡게 돼.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맡으면 지독하다는 걸 알면서도, 맡으면 괴롭다는 걸 알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나는 솔로 이번 기수 29기. 네, 이번 주 나는 솔로 29기 3일차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숙님과 정숙님이 화장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정숙님의 화장 전 모습이 근데 나오는데 조금 충격적이기는 하네요. 왜냐면은 그 전 모습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조금 약간 충격적입니다. 영수님의 1순위가 옥순이라는 얘기를 지금 나누고 계세요. 그러면서 정숙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기수 인기남이신 영수님께서 원래는 자기를 좋아하실 줄 알았대요. 왜냐면은 영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글래머러스한 여자가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숙님이 그래서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다. 근데 글래머러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숙님이 지금 영화관을 운영 중이신데 한 3-4번 정도를 저르시거든요. 글래머스, 글래러 뭐 막 이러면서 막 조금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본인도 저 멘트를 하는 게 상당히 조금 민망하셨나 봐요. 정숙님은 그러니까 제가 감히 한 가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정숙님한테 여태까지 살면서 정숙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는 그 얼굴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본인한테 이제 글래머러스한 타입이다라고 했었던 그런 지인들만 정리를 하셔도 앞으로 정숙님은 인생에서 아주 많은 리스크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꿀팁 드린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내 주변에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쳐내야 된다라고 하잖아. 정숙님은 지금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십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영숙님께서 영철님의 여행 발언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영철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는 20대 때 여행 좋아한다는 여자들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행 좋아한다는 여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차별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20대 때 너무 쪼들리고 조금 여유가 없이 살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자기 주변에는 고만고만한 비슷한 친구들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철님은 화법이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확실히 사람들이 다들 어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말의 내용보다는 어떤 한 단어에 꽂히면은 내용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요, 영철님은 분명히 그 말을 조금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솔직히 지금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여행 발언을 할 때요, 분명히 몇 번씩이나 20대 때는 그랬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했었거든요. 확실하게. 심지어 영숙님도 지금 정숙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대 때는 그랬었대요 라고 하면서. 근데 여자들이 지금 좋게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없어요. 현숙님도 옆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근데 알면 알수록 정말 별로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정말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이것도 결국에는 얼마나 사람이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멘트를 정말 그 영철님은 지금 되게 다부지고 조금 아재 같은 상이시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되게 막 잘생기고 뭐 키 크고 꽃미남 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여자들도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은 저 영철님을 엄청 욕하잖아요. 근데 정말 꽃미남 같은 아이돌 재질의 남자가, 누가 봐도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 남자가 저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여자도 사치스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쉬운
아쉬운 쪽이 아쉽지 않은 쪽한테 조금 맞추게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기 나온 여자들은 지금 영철님한테 아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 안 좋게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영철님이 여자들한테 어떤 그 매력 어필이 돼 있는 상태였으면은 좋게 이제 어떻게든 정신 승리를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영철님의 매력도에 따라가지고 이제 20대 때는 그랬었다라고 한다면은 영철님은 아무래도 어릴 적에 유도 선수도 하고 운동만 하고 그랬다 보니까 어떤 여행 같은 것들을 다닐 만한 여유가 없었나 보다. 너무 안쓰럽다. 앞으로 나하고라도 같이 여행을 좀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원래 사람은 그래요. 다들 그냥 지 좋을 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남자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20대 때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뭐 놀러 다니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는 다들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만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조금 안 좋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게 특히 이렇게까지 막 욕먹을 짓은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결국 영철님이 지금 이렇게 욕을 먹는 거는 그 지지난주 발언 샤넬백 매는 여자들 다 아웃 그 발언이 이제 이어져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부터 부지런히 부엌에서 이제 요리를 하시는 광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김치 콩나물국부터 해가지고 뭐 계란말이에 아주 지극정성이시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정숙님이 자기소개에서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굉장히 어필을 하셨었잖아요. 요리가 취미라고 하시고. 근데 그렇게 어필을 하셔놓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숙님이 여태까지 요리를 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나왔었나?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정숙님이 이번 기수 끝날 때까지 요리를 할지 말지가 조금 관건이기는 하네요. 이제 방에서 수다를 나누고 있는 영신님과 영호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삶은 계란 같은 거를 드시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막 쩝쩝대면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영신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호님은 빛과 소금 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라는 이상한 이상하지는 않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은 이제 빛이 되고 싶대요. 빛과 소금 중에 고르라 그러면 영호님도 뭐 이 새끼는 갑자기 뭐 이딴 소리를 왜 하는 거지? 약간 그런 표정인데 그냥 저는 빛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방송이니까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식님은 저는 소금이요 라고 막 하면서 뭐 소금이 옛날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호님은 또 맞춰주려고 뭐 그냥 되게 철학적인 얘기네요 하하 막 이러고 있고 영식님께서는 이제 되게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또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답이 없어서 좋아하신대요. 저는 약간 20대의 영철님과 20대의 영식님이 만난 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약간 왕자와 머슴이 만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영철님이 예를 들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 어떤 영국의 여왕이 그 발언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와전된 거라고 하기는 한데 백성들이 먹을 뭐 빵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있잖아요. 약간 영식님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영철님을 대하지 않을까. 둘 다 20대 때 만났다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솔직히 이번 나는 솔로 리뷰를 하면서 여성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이 구독 취소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영철님의 그 샤넬 발언이라든지 여행 발언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실드를 쳐주다 보니까 그 여성 구독자분들은 이제 영철이가 찌질하다는 식으로 제가 막 극딜을 박아주기를 조금 원하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영철님을 어떻게든 좀 실드를 쳐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20대 때를 솔직히 생각하면은 저도 20대 때 영철님처럼 마음의 여유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분들의 상태라고 해도 사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여성분들이 이 남자들의 압박감을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잖아. 제가 예전에 그 남자들은 왜 여자들에 비해서 가성비 한남충이 많냐라는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내가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라는 가정하에면은 보통 돈을 모을 때요, 내 미래의 가족들이 함께 쓸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랑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 자녀 최소 자녀 한 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인이 나중에 먹고 살 돈을 내가 이제 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된다는 압박이 여자보다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보면은요, 여자들은 왜 20대 때 명품 가방도 살 수 있고 왜 유럽 여행도 갈 수 있고 왜 그러냐면요, 여자들은 나 혼자 먹고 살 돈만 모으면 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 내가 보면 여성분들 찔리는 여성분들 많을 거야.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내 남편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돈을 모은다는 생각을 가진 분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야. 요즘에는 다들 맞벌이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남자들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요즘에 아무리 남녀평등 시대다, 남녀가 같이 일한다 해도 남자는 나와 내 배우자가 똑같이 돈을 모아온다고 했으면은 약간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냥 남자라는 성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볼 때는 조금 쪼잔해 보일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영철님을 어떻게든 실드를 쳐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솔직히 오늘 방송 키기 전에 또 영철님의 소식을 인스타그램에서 쇼츠로 보게 됐는데, 영철님 이번 주에는 실드 치기가 이제 불가능해졌더라고. 진짜 내로남불이 진짜 존나 심하긴 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따가 이제 제가 뒤쪽에 그 발언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영식님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영식님은 확실히 본인이 이제 왕자님이 아니다, 자기도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력했다는 건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영식님의 이런 대화 주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요, 확실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새끼는 뭔 개소리야, 밥 먹고 할 짓 없나 라는 식의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왜 영식님이 송파 토박이인지를 조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고 아니면 제가 진짜 경제적 자유를 조금 운 좋게 얻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무슨 뭐 여행을 다니고 싶다, 뭐 돈을 펑펑 쓰고 싶다, 오픈카를 사고 싶다,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우주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마음껏 해보고 싶어. 우주에 대한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보통 INTP들은요, 제가 INTP잖아요. INTP들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INTP는 지들이 문과를 나왔어도 막 과학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이 갖고, 무슨 막 되게 막 우주의 신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막 사색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INTP들이 보통 가난한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조금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봐도 되게 의문점들이 많고. 근데 제가 나를 알잖아, 제가 저를.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한번 시작해보는 순간, 내가 우주 관련 유튜브를 한번 보는 순간 내 인생에 한 5년은 날아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나는 거기에 빠지면은 내 인생이 X된다는 걸 알아서 아예 관심 자체를 안 가진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것들이, 그래 약간 죽음에 관한 생각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답이 없는 생각 같은 것들. 이거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은 진짜 답도 없는 생각들이 막 끝도 없이 떠오르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애초에 그 어릴 때부터 돈 되는 생각 아니면 그냥 하지 말자라고 그 생각을 박은 상태에서 모든 짓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미국의 그 미술가였나 사진 작가였나 그런 말을 했대요. 영감을 찾고 동기부여를 찾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다. 그냥 프로들은 닥치고 출근을 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당연히 지금 무슨 빛과 소금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래서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어쨌든 영식님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를 좋아하고 저러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부럽네요. 저렇게 그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본인의 취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러운 삶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하신 아침밥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옥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옥수님은 확실히 광수님을 어장 속에 확실하게 넣으려고 하는 그게 좀 보이네요. 다른 여자들도 그거를 지금 먹고 있는데 다른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광수님이 오해할 정도의 멘트를 안 하는데, 옥수님은 여기 와서 본인이 드신 것 중에 제일 맛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아침부터 어장 속 물고기한테 모이를 아주 한 사발이를 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 이제 영자님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장기자랑 때 혹시 보여주려고 했다가 못 보여준 게 있는 사람 계시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영식님께서 자기가 원래 춤을 추려고 하셨었대요. 그러면서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를 추셨습니다. 아유. 저는 이거를 보는데 그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유명한 짤 중에 침착맨이랑 주우재님 앞에서 셔플 댄스를 추는 그 곽튜브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가지고 근데 영식님은 확실히 눈치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어린 거를 떠나서 지금 여기 사람들이 그냥 영식님을 다 자기보다 완전히 아래로 보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식님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수님도 지금 영식님을 막 올려쳐줘. 여성분들 긴장하시라고 오늘 영식님 뭐 컨디션이 좋다고 하면서 막 그리고 다들 사실 조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식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막 귀엽다. 아유 내가 아침 먹다가 미스터 추를 볼 줄이야 하면서 막 와 매력 쩐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거의 근데 영식님은 그게 자기를 놀리는 건 줄도 모르고 조롱하는 건 줄도 모르고 지금 상당히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또 이제 그 영식님 막 놀리겠다고 영수님이 사실상 그 영식님을 지금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너무 눈치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고 사회생활 경험 자체가 너무 떨어져 보여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정색을 해야 돼요. 제 PR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수님 하면서 너 지금 선 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남자 대 남자로서 영식님이 어리더라도 이 경우에는 영수님이 지금 무례한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좀 눌러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아예 모르니까 왜냐면은 영수님이 지금 영식님이 어제 갯벌에 갔다 온 걸로 지금 좀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그거를 알아채지를 못하고 자기가 이제 갯벌에 갔다 왔더니 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숙님도 조금 이렇게 좀 이죽거리고 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좀 비아냥대고 있는데 영식님이 한번 가보실래요 정숙님? 이따가 밤에 저랑 한번 가봐요.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정숙님은 거기서 이제 심쿵하기는커녕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이제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교사 약간 이런 사람인데 유치원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 장미꽃 같은 거를 주면서 선생님 나중에 저는 크면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같은 느낌 이거를 받았을 때 그 느낌 정도로 오 대단한데 약간 하면서 대시를 받는 정숙님조차도 그냥 야 너 용기 쩐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식님을 그냥 애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영식님이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영철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영숙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자고 완전 상남자처럼 이제 돌직구를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영철님이랑 영숙님이 막 이제 길을 걸으면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요. 영철님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아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영숙님한테 뭐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이 영철님의 주사는 조카들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술 취하면은 조카들한테 전화를 거는 게 주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숙님이 그거를 듣다가 그러면은 너는 만약에 여자가 아기를 못 가지면은 너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혼까지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은 둘이 살 거냐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조금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혼은 당연히 아니죠 하면서 아기보다는 당연히 부부관계가 1번이다. 그리고 5명 자녀를 낳고 싶었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나는 로망일 뿐이었다라면서 의외로 이번에는 상당히 정답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명의 아이를 낳을 만큼 많이 사랑하자는 말이다 라고 하니까 그 영숙님이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가 약간 오해했었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비언어를 좀 보이십니다. 영철님은 보니까 이번에 영숙님한테 그런 말씀을 물으시거든요.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보면은 영철님이 본인도 지금 본인 스스로가 조금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돈 쓰고 명품백 메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긁히는 모습도 보이시고 평생 동안 되게 안정적이라는 것과는 먼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한테도 이제 자기 방어기제가 발동해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은 사실상 약간 그런 느낌 같거든요. 광수
영수님이 지난주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질문을 유도해내는 약간 그런 느낌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방송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너는 뭐 안정적인 남자가 좋아 아니면 어떤 남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상 여자들을 조금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되게 막 솔직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어디 있을 거면, 왜냐면 실제로 영숙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세요. 뭐 지금 당장은 안정적이지 않아도 앞으로 미래가 안정적이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정말로 이런 타입들이면 이미 결혼을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고 이러는 이유가 안정적이지 못해서거든요. 왜냐면 영숙님도 여태까지는 자기가 이제 남자의 피지컬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피지컬이라든지 외적인 거를 많이 보고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안 보고 다른 거를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 근데 그거는 뭐야?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의 피지컬이나 외모 같은 거를 봤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결혼을 못 하신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결혼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철님이 물어보니까 영수님도 결국에는 마음에도 없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안정적인 남자가 좋지만 여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이면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영철님은 거기서 굉장히 협족하신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확실히 그 영숙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은 영철님처럼 그 남성성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타입이신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영숙님은 여태까지 약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는 부모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영숙님은 지금 영철님한테 지금도 평소에 운동하시냐 물어보고, 영철님이 지금도 맨날 하죠 하니까 되게 막 그 설레인 듯한 눈빛을 보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숙님은 남자가 운동하다가 다치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낀대요. 설레이시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영숙님은 되게 상남자 같은 타입을 확실히 좋아하시는데, 영숙님은 여태까지 집안도 의사 집안에다가 본인도 이제 연구전담 교수를 할 정도면은 상당히 엘리트들 무리에서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엘리트들 무리는 다 똑같이 약간 그 대부분의 경우 샌님들 사이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벌은 다들 되게 좋고 돈은 잘 벌고 다들 전문직에다가 의사, 변호사, 교수 막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숙님의 그 어떤 그 본능적인 그 떨림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낮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들 막 지능캐가 있고 힘캐가 있고 민첩캐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지능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거북목에다가 이제 운동도 잘 안 하시고, 물론 요즘에는 막 바프 찍는 의사분들도 있고 막 이러겠지만 그런 의사분들은 진짜 극소수의 이제 1%밖에 안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이제 책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연구 같은 것만 하고. 그래가지고 영숙님은 확실히 본인이 여태까지 그 만나온 남사친들, 영숙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자기는 남사친에서 남친으로 발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영숙님처럼 학벌이 좋고 영숙님처럼 같이 교수를 하고 있고 영숙님의 주변 사람들처럼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철님처럼 날것의 느낌을 내는 사람이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숙님의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를 제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영숙님의 눈빛이 점점 풀리고 있어. 원래 어저께 그 여행 다니는 여자들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라는 발언으로 거의 아웃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또 영철님이 조금 이렇게 박력 있게 얘기를 하니까 영숙님은 거기에 조금 눈에서 작은 하트가 지금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그 얘기를 다 나누고 개인 인터뷰를 하시는데, 영철님께서는 당연히 영숙님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숙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용기 있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영숙님 대화해요, 이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제 말이 맞죠? 이런 걸 보면은 영숙님이 여태까지 살면서 여태까지 남자가 그렇게 박력 있게 나가서 대화해요 이런 적이 없었던 거야. 남자들이 오히려 영숙이가 먼저 표현하지 않으면은 좀 쭈뼛쭈뼛대고 약간 이런 남자들밖에 못 만났다가 영철이 같은 남자를 보면은 이제 설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철님은 현숙님한테 가셔가지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잠깐 막 이러면서 또 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데 거의 무슨 일수꾼 느낌이야. 일수꾼. 현숙님 오늘 이자 준비됐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불러러 왔어요.
그래서 뭐 또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하세요. 현송님한테 있어서 이제 뭐 앞으로의 인생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현송님에게 있어서도 아까 전에 영송님한테 이제 질문했던 것과 동일하게 뭐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현송님께서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공무원이시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뤄놓은 것들이 너무 흔들리지 않는 약간 이런 거를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거기서 바로 이제 말을 끊어버리십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은 이 정도만 이야기해요 하고 들어가 봐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영철님, 근데 영철님은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조금 시야가 좁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뭐 연애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영철님이 현숙님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개인 인터뷰를 하시는 거를 지금 봤는데, 뭐 현숙님이랑은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앞으로 인생이 많이 바뀔 거래, 뭐 고인물은 썩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약간 앞으로 인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한대요. 근데 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은 돌려 애돌려서 했었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둘 거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영철님이 여기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회사 임직원분들이 자기가 여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배려도 많이 해주고 도와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의 그 대표님이 이거를 지금 보신다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영철님은 본인이 생각이 깊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께서는 사실상 영철님한테 이런저런 지원을 해줄 때 사실 그 약간 조금 뭐 떨어지는 콩고물? 왜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 방송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지원도 해주고 하면은 우리 회사를 어느 정도 좀 좋게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는 상태로 도와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철님은 여기 와가지고 나는 지금 회사를 떠나려고 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내 큰 꿈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거의 통수의 영역이거든요. 지금 영철님은 인정을 하지 못하시겠지만 아니 우리 회사 직원이 어디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무슨 내 벤츠도 빌려주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난 거예요. 뭐 일도 다 빼주고 편의 같은 거를 다 봐줬어. 그랬더니 방송에 나가가지고 우리 회사에 있으면은 나는 고여서 썩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회가 되면은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영철님이 나는 이건 솔직한 영역도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보면은 조금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시는 게. 예전에 영철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 나는 솔로에 나올 때 내 원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방송이니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거는 기본적인 매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뭐 회사를 뭐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 무슨 회사에서 벤츠 한 번 빌려줬다고 그 회사에 뼈를 묻으라는 건 아니지. 근데 적어도 예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고에서 썩을 사람들이라는 거야 뭐야. 영철님네 회사 대표였으면 보다가 진짜 뒤통수가 뜨거워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영철님은 보니까 오히려 나는 영철님이야말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영철님을 봤을 때 우리가 나는 솔로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빅픽처를 그리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파리피플을 하고 싶어서 나온다든지 여기서의 그 커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콩고물이 떨어질 거 원하고 나온다고 막 그러잖아. 인플루언서 되려고. 오히려 되게 의외로 영철님이 빅픽처를 그리고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조금 얼굴에 알려져 있고 막 이렇다면은 내가 여기에 나가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여기 나가가지고 상남자인 모습을 보이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받게 되네요. 되게 이번 기수 중에 자기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영철님밖에 없잖아. 의외로 꿈이 큰 사람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식님께서 현숙님을 불러서 따로 나갑니다. 현숙님이 인기가 많으시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남자들이, 제가 하남자 특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철님도 그 상남자를 표방한 그 어떤 무엇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 이 사람은 진짜 상남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상남자면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좀 여자가 뭐 저렇게 귀여운 맛도 있어야지, 여자들은 원래 애야 애 하면서 뭐 여자가 뭐 지들이 뭐 그럴 거면 남자인 내가 다 휘어잡을 수 있어, 이게 오히려 진짜 상남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철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남자 같은 부분이 아예 보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본인은 마초남이라고 본인을 보여지고 싶어 하는데 마초남은 아니에요, 보면은. 어쨌든 영식님도 거의 애견남의 정석이신 분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다른 되게 인기가 많은 여성들한테는 들이대려는 생각조차 아예 하지를 못하시고, 조금 이렇게 그 걸그룹 중에서도요 보면은 되게 웃기게 누가 봐도 센터상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원영님이라든지 옛날 그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유나라든지 막 그런 분들 말고 되게 비주류 멤버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저 그룹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애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그런 느낌인 아니 근데 현송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 아니 현송님이 비주류 멤버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식님은 지금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영숙이나 옥순을 1, 2순위로 뽑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기 없는 여자들만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이게 나는 영식님이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하남자 모먼트가 좀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여자들한테는 감히 접근할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어. 진짜 인기 많은 여자들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송님을 지금 불러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 영식님께서 혼자 보러 가신 농구장이 있는 약간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현송님한테 저랑 게임에서 소원 들어주기예요 하니까 현송님은 지금 영식님한테 관심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소원이 없는데요. 그러고 하니까 이제 영식님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가요 그냥 하지 마요 막 이러다가 현성님이 장난이라고 그냥 하자고 해가지고 둘이서 좀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현성님이 이겼거든요. 지금 소원 들어주기 내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현성님이 뭐 이제 밖에 앉아가지고 영식님한테, 자기는 이제 도저히 영식님한테 소원을 빌 게 없었겠죠. 일단 남성으로서의 이제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 예전에 그 어떤 찐따가 대학교에서 이제 술 게임을 하다가 그 자기가 마실 차례가 되니까 어떤 예쁜 여자애가, 과에서 예쁜 여자애가 자기가 흑기녀가 돼준다고 해가지고 이 찐따는 설렌 거야. 오씨 저렇게 예쁜 애가 왜 나한테 흑기녀를 해준다 그러지? 해가지고 이제 술을 줘가지고 걔가 꿀꺽꿀꺽 마시더니 그러면은 너 이 찐따한테 소원 뭐 빌 거야 했더니 내 소원은 너 집에 가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찐따가 집에 갔다는 정말 슬픈 그 도시 전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현송님이 여기서 대놓고 영식님한테 내 소원은 네가 앞으로 나한테 말을 걸지 않는 거야 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영식님한테 내가 이기긴 했는데 그럼 네 소원 뭔지 드러나 보자 해가지고 이제 영식님한테 소원을 토스를 합니다. 근데 영식님은 이제 원래부터 나는 너랑 대화 자체를 나누는 게 그냥 소원이었다. 그래서 내 소원권은 너랑 대화를 나누는 거여가지고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좀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대화를 현숙님이 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 지금 영식님의 말투 자체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면 영식님도 자기의 시간을 쓰는 거고 자기의 기회비용을 쓰는 거고 현숙님도 자기의 기회비용을 쓰는 거란 말이야. 영식님이 지금 연애 초보라서 이거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연애 초보들은 이제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자기가 저 자세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랑 한 번만 데이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자기 시간은 존나 뭐 쓰레기 같은 시간이야? 나도 내 소중한 시간을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쓰는 거고 이 여자도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이 여자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그게 있고 나도 이 여자한테 고마워해야 될 그게 있는 건데, 이 영식님은 소원권을 써야만 현숙님이 그 영식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올려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식님은 드라마 같은 걸로 연애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형 근데 내기나 축구 게임으로 해서 영식이 이겼으면 소원으로 이미 대화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내용이 좀 바뀌신 듯. 어쨌든 결국에는 돌아서 다시 갔죠. 지금 소원으로 이미 대화하고 있다는 저 대사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제 영식님은 그 현숙님한테 외모 칭찬을 막 해주고 계시네요. 첫째 날에 이제 현숙님이 압구정에서 뭐 샵에서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왔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영식님은 근데 지금 화장이 더 낫다 샵에서 한 거보다 라면서 조금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현숙님이 지금 물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와도 이쁘게 나올 거다 라면서. 근데 현숙님 같은 타입한테는 이런 식의 칭찬이 은근히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숙님은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지금 여기서 외모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영숙, 옥순 약간 이 정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숙님은 이제 남자들한테 자기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열등감 같은 게 조금 느껴지기도 했고, 영호님이 지난주에 현숙님과 영숙님의 자존감을 깎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근데 자기가 예쁘다는 걸 알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숙님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면요, 남자들도 외모가 많이 떨어졌겠지만 여자들도 외모가 많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수를 할 정도의 수준의 여자들 중에서는 영숙님이 항상 그 외모가 군계 일학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숙님은, 영호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옥수님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저는 제가 싫다고 그러면은 싫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센 척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느껴지기에는 뭐예요? 우리는 옥순보다 못생겼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호가 진짜 말을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고 눈치도 더럽게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영숙님은 거기에 사실은 긁히지까지는 않고 그냥 이 새끼 말 똑같이 하네 정도로 그냥 속으로 생각했었을 텐데, 현숙님은 거기서 진심으로 긁혔을 거란 말이야. 심지어 그 2대1 데이트에서도 영숙한테 대놓고 밀렸단 말이에요. 영호님이 대놓고 현숙님은 안중에도 없었다 보니까 현숙님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영식님은 지금 여기에서 현숙님의 외모 칭찬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 보니까 현숙님이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식님이 조금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현숙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시도를 하는데, 확실히 그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 영식님은 계속 여자들이랑 공감대 형성을 할 때 대화 소재 자체가 조금 많이 잘못됐다. 물화생지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네요. 물화생지가 고등학생 때 쓰던 줄임말이잖아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현숙님은 나이가 90년생이에요. 90년생. 저보다 2살 어린 거니까 지금 36이란 말이야. 36한테 가가지고 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어린 영식님을 더 어리게 보게 만들 수밖에 없는 대화 주제죠. 그리고 나서 뭐 대화가 조금 다른 장소로 옮겨져가지고 다시 이어지는데, 영식님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소원권을 자기한테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소원을 하나 이제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자기랑 게임을 한번 또 하자 그러나 게임을 되게 좋아하네. 그 어디서 약간 그런 거를 좀 주워 듣긴 했나 봐요. 어디서 무슨 여자랑 뭐를 할 때는 이제 명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나랑 얘기 좀 하자, 나 이것 좀 해줘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게임을 하자, 자꾸 뭔가 소원 들어주기를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이제 어쨌든 그래서 현숙님한테 소원권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을 좀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릴 테니까 서로 이제 좋아하는 꽃을 그려서 교환을 하자는 것 같은데,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기를. 제발 그윽하게 보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현숙님은 이제 수국을 그려가지고 영식님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영식님은 역시나 현숙님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제가 그리고 싶었던 꽃은 현숙님입니다 하면서 이거를 또 주고 있네요. 야, 이거 약간 그 2002년도 월드컵 때 나왔던 연애 카사노바 꿀팁 약간 이런 데에 있던 루틴 같은 거 같거든요. 야, 기가 찬다, 기가 차 정말로. 그래서 걷다가 또 이제 실루엣만 그려놓고 이제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빛나가지고 얼굴은 못 그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식님은 조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자기가 순간적으로 나온 재치라는 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바로 현숙님이라는 게 재치로 나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식님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랬어야 돼요. 반대로 됐어야 돼. 현숙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꽃을 그려서 교환을 하자라고 했을 때 진짜 센스 있는 남자였으면 이 여자의 얼굴을 그려서 줬을 거라면, 이거는 100점입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본인이 유도를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상황이 놓여졌을 때 정말 재치있고 센스 있게 여자를 이제 심쿵하게 만든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뜬금없이 여자를 불러내가지고 꽃을 그려가지고 교환을 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랬다고? 이게 말이 돼? 근데 영식님은 확실히 보면은, 영식님이 맨 처음에 1화 때 그 PD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냥 여자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줘요. 왜냐면은 지난주만 해도 영자님이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해놓고, 지지난주에는 순자님이 자기 1픽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원래 순자한테 갔다가 영자랑 말을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갑자기 영자가 너무 예뻐 보였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현숙이한테 가가지고 현숙이랑 농구 이런 거 조금 해보고 현숙이가 조금만 웃어주니까 이제 현숙이가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영식님은 정말로 내가 만약에 여자인 상태로 영식님을 보면은 정말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여자를 만나는데 자기 뭐 어떤 주관도 없고 소신도 없고 커트라인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여자면 좋은, 여자면 그 누구라도 좋은 어떤 남자가 나를 만났을 뿐이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되게 따지는 것도 많고 재는 것도 많고, 이런 남자가 나를 선택했을 때 여자가 되게 뿌듯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 영식님은 계속해가지고 얘기 나누는 상대마다, 심지어 아까 아침에는 정숙님한테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면서 근데 이것까지 너무 엇가긴 하다, 얘기 나눠보자는 말은 남자들 다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약간 금사빠적인 면모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트가 끝나고 PD 인터뷰 때 영식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셨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현숙님한테 지금 아무도 관심을 제대로 주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영호님하고는 조금 나가리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현숙님이 원래 영호님을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영호님은 나가리가 됐었고, 이제 영식님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현숙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금 계속 해주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영식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플러팅을 했으면은 아이고 진짜 귀엽네 귀여워 하면서 또 엄마 미소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심쿵이 아니라. 근데 영식님은 이제 현숙님이 지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현숙님은 조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실로 카메라가 비춰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철님께서 영자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1대1 데이트를 다녀온 이후에 영자님의 마음이 바뀌었냐고, 영자님의 마음이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영자님은 솔직하게 이성적으로 나는 지금 남자로 보이는 게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영자님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자님은 본인이 이제 상철님의 1픽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 아는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상철님한테 나는 다음 데이트에서도 너를 뽑을 거고 네가 1순위야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상철님은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수님이 옥수님한테 대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광수님이 지금 옥수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 상철님이 어젯밤에 광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나이만 어리지 않으면은 광수님이랑 조금 비등비등하대, 내가 1순위래 라고 했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수님이 그거를 듣고 가가지고 그게 사실이 맞냐는 식으로 옥수님한테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MC분들도 이번에는 아주 탄식을 내뱉고 계세요. 상철이랑 옥순이 얘기를 나눈 거를, 사실 상철도 광수한테 이런 식으로 가서 말하면 안 되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번 화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영철 얘기를 영숙님이 해줬잖아요. 정숙님이랑 현숙님한테.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 지능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높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뒤에서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다다닥 달려가가지고 영철님한테, 나 영숙님한테 들었는데 영철님이 정말로 그런 얘기 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 아닌 이상. 근데 광수님은 계속 해가지고 여태까지 나와서 맨날 그래. 남자들끼리 나눈 얘기를 가지고 계속 옥수님한테 가가지고 나 누구한테 들었다 상철님이 만약에 옥수님을 끝까지 좋아하고 끝까지 옥수님한테 노력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나서 이 방송을 봤으면요, 진짜 광수님한테 진짜 발차기 한 대 날려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내가 상철이었으면 개빡쳤을 것 같아 진짜. 이거 보면서 광수 저 새끼가 내 뒤에서 저지랄을 하고 다녔었구나. 왜냐면은 옥수님 기준에서 상철님이 지금 너무 어리게 느껴져가지고 싫은 거잖아요. 근데 상철님이 어리게 느껴지는 거에 이 광수님이 정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철님이 아무리 옥수님한테 나 그렇게 어리지 않아,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려고 해도 실제로도 그렇게 계속 어필하고 있고, 계속해서 뒤에서 자기랑 둘이 나눈 얘기를 남자들한테 하고 다닌다는 이 사실 자체가 계속 자기 귀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철이는 어리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광수는 왜 계속 상철이가 옥순하고 나눈 얘기를, 상철 기준에서는 그냥 뭐 페어플레이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갖다가 광수를 긁은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와가지고 왜 상철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이 옥순이한테 얘기를 하냐는 거지. 이거 정말 너무 별로인 행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하남자스럽고 너무너무 애견남스럽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진짜 별로라고 느껴져요. 보면 볼수록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할 거예요 대체.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저랑 상철님에 대한 마음이 똑같대요 라고 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나는 저 이 눈웃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눈웃음이 너무 이제 소름이 끼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옥수님이 얘기를 할 때 다른 때는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봐요. 무표정으로 이러고 보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때만 이 표정으로 딱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번에도 옥수님이 저랑 광수님이랑 똑같다고 했대요. 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알아.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뭔가 민망하고 약간 이런 짓거리라는 거를 자기도 무의식 중에는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런 민망한 얘기 같은 거를 할 때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상대한테 인식시켜 주려고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당황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점점점점점 자막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옥수님은 이제 솔직하게 남자를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은 영수님이랑 1대1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광수님과 영수님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광수님은 정말 맥을 못 잡는 게 뭐냐면은 상철님은 이제 후보가 아니라는 걸 듣고 이제 안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광수님은 영수님이랑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점수가 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광수님이 뭔 자신감으로 영수님을 이렇게 족밥 취급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광수님 기준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광수님이 남자들한테 영수 뒷담화를 깔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영수님이 자기보다 키도 작고 직업적으로도 뭐 더 뛰어나지도 않고 뭐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영수님보다 자기가 좀 잘생긴 것 같나 봐요. 그리고 여자들 앞에서 되게 허세만 부리고 있다 보니까 영수 따위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길 수 있겠거니 하고 있는 상태인가 봐요. 근데 상철은 이제 자기랑 다르게 누가 봐도 되게 남성성이 있어 보이고 등치도 크고 막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상철을 더 조금 견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수님은 제가 첫 화 때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화, 둘째 화, 셋째 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언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비언어가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첫 화 때는 이제 여자들이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거의 개다리 춤 추는 듯이 비슷하게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앉아서 기다리는데 다른 남자들은 다리를 그냥 딱 땅바닥에 고정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광수님은 제스처 자체도 어깨를 이렇게 말아놓고서 여자들을 보면서 다리를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면서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못 숨기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옥수님과의 그 1대1 데이트에서도 옥수님 쪽으로 이제 어깨를 핀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이 어깨도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로 젓가락질 같은 것도 막 여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둘이 그 옥수님이랑 광수님이랑 나가서 대화를 할 때 무슨 흔들 그 그네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광수님은 진짜 자기가 초조할수록 그네가 거의 한 시속 180km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 그네를 서로의 이제 발이 땅에 닿은 상태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근데 광수님은 자기가 좀 초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속도로 있다가 점점 빨라져. 근데 옥수님이 옆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광수님이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못 숨기면은 옥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옥수님 씨발 멀미나겠어. 거의 바이킹 수준이야, 바이킹. 그리고 바이킹 데이트가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광수님은 누워가지고 또 남자들이랑 대화를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거짓말까지 하세요. 옥수님이 1순위가 자기라고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또 하고 계시면서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 거나가 좀 되는 것 같다. 내가 솔직히 나는 못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은 맞습니다. 광수님이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첫 타 때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창시절에 일진이 아니었던 사람들은요 절대 머리 염색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염색한 남자들을 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부터가 여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찐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광수님은 찐따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느끼기에 찐따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일진 흉내를 내는 이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들이 볼 때 이 남자는 확실히 인싸 계열은 아니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싸다 아니다라는 느낌은요 키나 막 이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보면 알아. 여자들은 그 감각이 너무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보자마자 쟤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애겠구나, 아니면
쟤는 좀 인싸 같다, 아니면은 쟤는 조금 뭐 어떤 거 같다, 이게 바로바로 오는데 광수님은 절대로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알파남 같은 느낌은 아예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뭐 머리에 이렇게 염색까지 해오고 무슨 뭐 잘생긴 부심을 부리고 있고, 당연히 광수님도 의사들 중에서는 이제 허우다가 멀쩡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키도 이제 광수님이 저 정도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상위 1% 정도 될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일반인들이랑 같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광수님은 외모로 누구한테 비벼볼 만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는 솔직히 내가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선택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남자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도 조금 웃기긴 웃기겠죠. 이 새끼 왜 이러나 싶긴 할 거야.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상철님도 그 태권도장 관장이면은 한의사랑 뭐 비벼볼 만할 정도의 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상철님은 나이만 아니면 광수한테 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어. 그 정도로 광수님은 본인의 그 어떤 직업적인 거 이런 거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한테 어떤 남성성에 관한 위협은 아예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초식동물 그 자체인 거야. 여기서 육식동물 비슷하게라도 느껴지는 사람은 지금 여기 영철님이랑 영수님이랑 상철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님은 그 자기 객관화가 지금 정말 아예 안 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 광수님은 확증 편향에 정말 절여진 사람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옥수님이 영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들어온 거를 봤을 때 자기가 볼 때는 옥수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옥순이가 영수랑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게 정말로 그냥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건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데, 또 여기 PD님께서 친절하게 옥수님과 영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누가 봐도 옥수님은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상철님은 그 광수님을 아예 그 라이벌 자체로도 생각을 안 한다고. 광수님이 지금 메타인지가 고장나가지고 영수님을 라이벌 자체로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상철님은 광수님을 아예 라이벌 자체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생각 같은 것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상철님은 이제 광수님 같은 친구들이 자기 눈도 못 마주쳤을 그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아직 97년생이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철님은 옛날부터 태권도 운동도 했었고 키도 등치도 이러고 했으면은 이제 광수 같은 성향들은 자기가 꽉 잡고 있었을 약간 그런 타입이시기 때문에, 광수님이 방금 들어가지고 옥수님이 자기를 1순위로 생각한다는 마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철님은 오히려 더 거기서 가능성을 보는 거야. 옥순이가 차라리 영수가 1픽이라고 했으면은 상철님이 이렇게까지 옥수님한테 이제 미련이 있지도 않을 텐데, 광수가 자꾸 내가 볼 때도 남성성이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는 광수 따위한테 지금 옥수는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상철이는. 그래서 상철님은 광수님이 지금 여태까지 계속 누워가지고 옥순이가 지금 나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나 옥수님이랑 얘기 한번 해보고 와야지 하면서 광수님의 모든 말을 다 쌩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수 남자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다 이래, 남자들이. 야, 여기선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 저 새끼보단 내가 낫다, 저 새끼보단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저 새끼보단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약간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겉으로는 막 리스펙을 해줘. 겉으로는 이제 남자들끼리 여자어를 하고 있어. 여자어를 하면서 여자들이 보자, 언니 정도면은 개 이쁜 거지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전현보단 낫지 막 이러고 있잖아. 남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 남자들이 내가 저 새끼보단 낫지, 내가 저 새끼보다 낫지, 그래도 이번 기수에서 나는 최소 1, 2등 안에는 들겠거니 하면서 이제 다들 그 착각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웃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철님께서 옥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이제 대화 신청을 하셨는데요. 밖에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옥수님이 되게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게, 옥수님 정도면은 여태까지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남자들한테 이런 고백 공격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기수 그 영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대진눈이 좋아가지고 평생 동안 여자들한테 한 번에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남자가 이제 처세를 잘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정산 탐작은 해줄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가 잘못 처신을 하면은 이 한남들은 고백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를 이제 살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특히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많이 그런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는 확실하게 쳐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옥수님은 방금 전까지도 여자들한테 나는 상철이가 마음에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철이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뭐 제가 마음에 있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옥수님은 뭐 3명 중에는 있다느니 하면서 조금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계속 해가지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게, 그러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상철님이랑 1대1 데이트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나가게 되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하다라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참 이게 그러면서 데이트를 해봐야 알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상철님께서 희망을 갖고 계신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상철님의 방금 전에 속마음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해드렸죠. 상철님이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옥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옥수님의 1픽이 광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광수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광수한테 밀리는 건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내 기준에서는 나보다 못난 남자랑 사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자기간화가 된다면은 아, 저 남자한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매력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둘이 사귀는 거는 너무 여자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들이대면은 저 여자를 뺏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지금 상철님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초식동물 중에 초식동물인 광수한테 지금 옥순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철님은 광수는 아예 자기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걷다가 또 옥수님이 이렇게 말까지 애매모호하게 해버리다 보니까 상철님은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옥수님의 그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옥수님은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철님이 이제 나가 떨어지려면은 그래도 저렇게까지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 한번 해주자, 해줘, 한번 해주고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이분은 지금 나는 솔로 처음 본 거야? 뭐야? 나는 솔로를 이전에도 보고 오셨을 거 아니야, 이전 편들을. 그러면은 데이트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실 텐데, 그 소중한 데이트를 자기한테 쓰게 하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이거는. 그 다음은 이제 옥수님이 상철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이제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또 거실로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수님이 옥수님을 또 불러냅니다. 아주 인기가 많긴 해요, 옥수님이.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내는 걸 보면서 광수님은 또 똥을 씹은 표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영수님이 그 옥수님하고 산책을 또 하면서 지금 마음속에 몇 명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옥수님은 2명이 있다. 광수님이랑 영수님이 솔직하게 2명이 있는데, 광수님은 자기한테 너무 이제 다정하고 그리고 자기한테만 빠져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영수님은 그런 다정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나는 다정한 남자가 좋다라고 하니까 영수님이 나는 여태까지는 확실하게 노선을 못 정했어가지고 너한테 다정함을 내가 못 보여준 거지, 앞으로는 내가 너로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앞으로는 나의 다정함을 나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왁자지껄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영수님께서 그 순자님한테 오늘 입은 옷 칭찬을 조금 하고 계십니다. 순자님이 젊었을 적에 필라테스 강사도 하셨었고 그 몸매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영수님은 글래머러스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셨었잖아. 그래가지고 순자님이 오늘 좀 파인 옷을 입었어요. 파이고 조금 라인이 조금 드러나는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자님의 오늘 입은 옷을 좀 칭찬을 하니까 순자님이 나오라고, 영수님 나하고도 대화해봐야지 하면서 바로 대화 신청을 합니다. 순자님도 솔직히 되게 솔직하시긴 하네. 그러니까 순자님이 지금 90년생이시잖아. 그러면 나이가 이제 36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 외모면은요, 순자님이 나이가 조금 어렸을 적에는 진짜 인기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순자님의 뭐 인스타그램 피드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인스타그램도 보면 옛날에 이제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면 필라테스 하는 사진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을 거고, 사진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많이 찍어놨을 것 같아요. 인스타 피드가 대충 보여. 그래서 주변에 잘난 남자가 저는 어지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수한테, 영수야 너 그러면은 지금 속마음에 몇 명이 있어? 그리고 그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라고 하니까 영수님이 뭐 나는 2명이 있는데 옥순이가 7이고 네가 3이다 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솔직히 너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여기 솔로나라에 있는 6명 중에는 네가 제일 낫기는 한데 과연 이 마음이 나가서도 이어질까라는 의문점은 있다. 근데 이게 순자님이 굉장히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냉철한 사람이네. 난 되게 솔직히 그냥 인상만 보고 되게 맹할 거라고 이제 선입관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아니네. 저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솔직히 옥수님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옥수님이 지금 당장은 이 안에서는 다들 이제 애견남들밖에 없고 하남자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이제 영수님이 좀 잘나 보일 수 있겠지. 영수님이 지금 대진운이 역대급으로 좋잖아요. 예를 들어 영수님을 만약에 지금 낯솔 PD님이 지난 그 비주얼 특집이 27기였죠. 그 비주얼 특집 남자들 사이에 껴놨으면 영수님은 짜장면 감별사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갔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영수님은 지금 대진운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인기쟁이가 된 건데 승자님은 그 부분을 조금 캐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 생각인 거지. 밖에 나가면은 내가 여기 있는 남자들이랑 진짜 내가 말 한 번도 섞어주면은 저 남자들이 나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태원 라운지바 압구정 라운지바만 가도 저런 남자들보다 훨씬 더 상태 괜찮은 젊은 애들이 나한테 들이대고 계속 들이대는데 5분에 한 번씩 들이대는데 내가 지금 얘네들이랑 뭘 하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 얘네들한테 한 표도 받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찹찹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영수님한테 솔직하게 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나가서도 이 마음이 유지가 될지 모르겠다. 근데 다른 여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기는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들어가는 길에 근데 오늘 입으신 옷이 너무 예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장님은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도 영수의 그 7대3 발언을 듣자마자 내가 굳이 그러면 노력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순자님은 제가 방금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젊었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젊었을 때 훨씬 더 많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몸매면은 지금 나가도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는 할 겁니다. 심지어 집도 잘 산다면서요. 이분 풀착장한 거 다 보면 몇 천만 원이라며. 차 한 대를 온몸에 그냥 둘도 감고 다니신다며. 집도 잘 살지, 몸매도 이 정도로 관리가 됐지, 얼굴도 이 정도로 관리가 됐지, 이 정도면은 온라인에서만 사시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90년생이면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정신승리를 하시겠지만 아직도 순자님 따라다니는 남자는 많기는 많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철님은 영숙님한테 자기가 푹 빠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장면, 제가 이게 낯설 리뷰를 하기 전부터도 인스타그램에서 영철님이 욕을 오지게 드시는 거를 이제 보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현숙님이 잠깐 이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방에 뭐 가방 같은 거를 가지러 잠깐 들어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영철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다른 남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거 가방 어디 거예요? 너무 예쁜데? 라고 하니까 현숙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1000만 원 막 이러면서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되게 싼 거예요. 30만 원 30만 원 하면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저런 게 너무 좋다는 거야. 이제 현숙님이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여자들이 없어요. 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들끼리만 있을 때 난 저런 게 너무 좋다. 저거 분명히 수제 가방 같은 거 같은데 다른 여자들이 지금 샤넬이네 구찌네 아주 난리가 났다. 근데 저런 것들이 너무 좋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제 상철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한두 개 정도 애정템이 있잖아. 남자가 자동차 좋아하듯이 라면서 여자들의 마음을 100% 대변해주는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영수님이 여기서 이제 영철님한테 이제 팩폭을 꽂는 질문을 하세요. 영수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죠. 영철님이 저렇게 여자를 뭐 이것저것 잴 수 있는 수준의 그 어떤 자기관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건가 봐요. 왜냐면은 영수님이 느끼기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영철님이 담배를 피는 게 여태까지 이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쥐는 담배를 피면서 여자한테는 왜 이렇게 깐깐한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영철님한테 만약에 여자친구가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카메라 앞에다 대고 솔직하게 맹세를 해라 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바로 못 끊어요 라고 고민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영철님 실드를 그냥 전혀 못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철님은 내로남불을 넘었어.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라 영철님은 이 단어를 이제 아예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남존여비입니다. 남존여비. 거의 그냥 여자랑 남자를 같은 인격체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거의 그냥
그리고 저 말을 하는데 되게 떳떳하고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철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거는 그거잖아요. 여자들이 예를 들어 자기 기분 좀 좋자고 현재를 생각 안 하고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여행 다니는 것들도 깠고, 그리고 샤넬백 메고 다니는 것도 깠고, 근데 본인이 사실상 지금 담배를 피는 것도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영철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려면요, 본인은 정말 가성비의 극치 그대로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저도 INTP라서 우주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지금 당장 알아보고 싶지만 내가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보다는 열심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주에 대해서 검색을 안 해본다 그랬잖아. 내 인생에 3, 4년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저 정말로 그런 애 한번 꽂히면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든 말든 재미가 있든 말든 유튜브 방송 켜가지고 나 혼자서 우주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나를 알거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이제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철님은 사실상 여자들의 여행이나 자기의 줄담배나 여자들의 샤넬백을 살 때 그 도파민이나 자기가 담배를 필 때의 도파민이 사실상 같은 궤에 있는 잘못됨이거든요. 영철님 말대로 여자들이 그렇게 사치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쳤을 때 영철님도 자기의 어떤 건강 같은 거를 깎아 먹어가면서 그냥 당장 내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다른 여자들도 200만원 300만원 버는 여자들이 당장 기분 좋자고 샤넬백 사는 거, 당장 기분 좋자고 돈 안 모으고 적금 안 넣고 유럽 여행 다닌 거를 영철님이 깐 거잖아. 그러면은 자기도 당장 기분 좋은 거를 쳐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지금 담배를 지금 조금 그 날아가가지고 지금 욕을 먹고 계신 저속노화라는 책을 쓰신 그 남자 교수님도 지금 그래서 내로남불로 조금 욕을 먹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속노화 교수님이 일단 자기가 바람을 폈다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항상 도파민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란 말이야. 너네 눈앞에 도파민을 당장 멀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우리가 노화가 늦게 온다, 뇌의 노화가 늦게 온다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일파만파 그 설교를 하면서 베스트셀러도 오르고 막 그 유명세를 타셨던 분인데, 그런 사람이 눈앞에 도파민을 멀리하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는 뒤에서 직장에서 그 오피스 와이프라고 그러죠. 그런 거 비슷한 게 해가지고 거의 약간 그 변태 같은 소설 같은 거를 막 주고받으면서 어디 모텔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마사지 같은 거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터져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욱더 비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한텐 도파민을 쫓지 말라며. 근데 영철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철님은 지금부터는 그냥 내로남불 남존여비 사상에 빠진 정말로 그 커뮤니티 많이 하는 약간 여혐 비슷하게 빠진 분이라고 저는 이제 확정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말 너무 심하네. 확실히 영철 같은 남자 만나면 여자가 개고생할 게 보임. 그러니까 저게 그 영철님이 계속해가지고 제가 마초남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마초남의 특징, 남성성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책임감이라고 하거든요. 책임감, 그리고 남 탓하지 않기, 약간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영철님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비판하는 부분을 똑같이 갖고 계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영철님은 다른 남자들보다 오히려 애견남 같다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남자들은요 약간 이런 거야. 우리가 요즘에 남녀 관계 같은 것들을 보고 부부 관계 같은 것들을 보면요, 특히 연예인 남편, 연예인 부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자들이 가정 내에서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 우리 매스미디어에 보여지는 그런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남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결국엔 여자 말이 옳다. 남자는 항상 혼나는 존재다. 남자는 여자 말만 따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거기서 빡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케이 알겠어. 여자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려는 그런 거 오케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너네가 책임질 수 있어야겠지라고 하면 여자들은 이제 거기서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은 여자들은 결정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는 같이 부부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남자 탓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정권은 자기네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뭔가가 잘못되면은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래라고 이제 남자 탓을 해버리기 때문에 남자들이 빡이 친단 말이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책임도 같이 져야지 맞는 건데, 근데 영철님이 약간 여자들이랑 똑같은 짓거리를 할 것 같아. 여태까지 나온 이 영철님의 마인드를 보면은 영철님은 결혼을 할 때도 여자보다 돈을 많이 모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더 자기가 헌신적으로 할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가정 내에서의 결정권, 가정
가정 내에서의 위계 서열 같은 거에서는 자기가 맨 꼭대기에 앉아있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뭔가 책임져야 할 때 가정이 뭔가 잘못됐을 때는 이놈의 여편네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정말로 영철님이 여태까지 한 거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자기의 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여자들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하면은 저거 집안 말아먹을 여자네 하고 그런 눈빛으로 여자를 보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철님이랑 결혼하게 되면은 그냥 정말 여자들의 삶이 기구해질 게 보이기는 합니다. 가정 내에서 조용히 하라고 호통소리만 칠 것 같은 60년대생 스타일 영철. 그러니까 옛날 아빠들이 그랬잖아요. 옛날 아빠들이 밖에서는 맨날 그 찍소리도 못하고 다니다가 집구석에만 들어오면은 이놈의 여편네가 집에 돈 따박따박 벌어다 주는 걸로 고기 반찬 안 내오고 뭐하냐고. 아니 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 고기 반찬이 맨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고기 반찬 안 해오고 맨날 상 들이었고 밖에 나가서 막걸리 사오라고 소주 사오라고 큰 소리만 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영철님을 보면은 상당히 크게 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은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을 선택해서 하는 이제 데이트의 시간이 왔습니다. 상철님은 영자님을 선택을 하셨고요. 광수님은 옥수님을 선택을 하셨고, 영철님도 영숙님을 선택을 하셨고요. 영식님은 현숙님, 그리고 영호님은 영숙님, 영수님은 옥수님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네요. 그래서 영숙님과 옥수님이 각각 2표를 받으셨고, 영자님과 현숙님은 1표씩 해가지고 지금 정숙님과 순자님이 빵표 짜장면을 드시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철님도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기수 남자들이 자기네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되게 상남자처럼 보여질 거라고 착각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철님도 여자들한테 되게 듬직한 모습 같은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막 운동도 오래 하셨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하남자스러운 게 뭐냐면은 상철님은 지금 옥수님이랑 어떻게든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다대일 데이트가 싫어가지고 지금 영자님을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영자님이 혼자 짜장면을 먹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영자님을 선택했다고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내가 만약에 이런 기수의 배정을 받았어. 이 남자들 기준에서는 이제 다 같이 서로를 좀 무시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다대일을 좋아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 남자들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나은 남자인지 대놓고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게 여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 얼마나 점수 따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찐따 새끼들이 내 옆에서 양 사이드에서 온갖 개찐따 짓을 다 하고 있을 때 나는 정상인이라는 것만 보여줘도 점수가 확확 올라갈 텐데, 근데 상철님은 겉으로만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 난 누구랑 붙어도 자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다대일 데이트를 피하는 게 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사람들이 다들 자기의 그 속마음을 되게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지가 못하고. 정말 자신 있으면은 다대일을 피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른 남자들이 정말 개 족밥 같고 내가 언제든지 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은 다대일이 뭐 3대1이 됐건 4대1이 됐건 5대1이 됐건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근데 상철님은 자기가 하는 말과 그 언행일체가 안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상철님도 선택은 못 해놓고 지금 PD 인터뷰에서 계속 저는 솔직히 자신 있거든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자들이 진짜 애견남스러운 게 뭐냐면은 영수님이 지금 그 옥수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영수님이 좋다는 여자들이 지금 많았잖아. 근데 당연히 한 명하고밖에 데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수님은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옥수님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영호님이랑 광수님이 그런 영수님한테 조금 비아냥대고 있어.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너무하네, 나쁜 남자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너무 여자들 같아. 여기를 보면은 다 여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무슨 뭐 광수님은 여자들을 총 4번 받은 걸 깐 거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여자들이 4번 한 거를 깐 거네 하면서 또 뭐 이러고 자빠졌고, 그러면서 상남자 알파메일이 저 정도는 까줘야지 막 이러고 진짜 너무 별로다. 오히려 진짜로 대인배고 하면은 영수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정말 뭐 그거 갖다가 뭘 미안해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다른 여자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뭘 이걸 영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어. 남자들이 하남자스럽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데이트 장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옥수님은 영수한테 본능적으로 끌리는데 이제 영수가 광수보다 덜 자상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고민이 된다라는 전형적인 이제 결혼 정년기를 앞둔 여자들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성적으로 끌리는 남자는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해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 남자랑 살면 내가 정말 편하겠다 싶은 남자는 가슴이 뛰질 않고 이 고민을 지금 옥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영숙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 스타일은 영철인 게 맞기는 맞다. 나는 그런 더티 섹시가 좋다. 운동하는 모습, 유도복 입은 모습이 너무 보고 싶은데 나는 그동안 그런 남자들을 만나면서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결혼을 못 해가지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 남자들을 그냥 졸업하고 싶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내비친 서브텍스트는 그거죠. 그런 남자들은 보통 개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개털인 남자들을 좀 졸업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끼리 장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방금 전에 남녀 데이트 선택을 할 때 아까 전에 영식님이 정숙님한테 가가지고 다 같이 있는 장소에서 정숙님한테 갯벌에서 있다가 밤에 대화 한번 하자라고 했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식님이 지금 현숙님한테 조금 올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정숙님한테 근데 아까 그거 갯벌에서 우리 밤에 대화 나누기로 했던 거 그냥 없던 걸로 해요 라고 하니까 정숙님이 어차피 정숙님도 영식님이랑 거기 나가봤자 그냥 되게 귀찮은 고민상담 그 약간 불량청소년 비행청소년 고민상담해주는 식으로밖에 시간밖에 버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숙님도 오케이 알았어 와 나 차인 거야 하면서 정말 0.1도 긁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알았어 야 대화 안 해도 돼 라면서 넘어갔는데 지금 차 안에서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영식님께서 정숙님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깐 게 좀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여자들은 아무도 안 긁혔어. 왜냐면은 영식이 자체를 애초에 유치원생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영식이가 오늘 대화를 하자고 했든 내일 대화를 하자고 했던 정숙님도 솔직히 까먹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었어도 제발 밤에 나한테 나가자고 하지 말아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긁힌 것도 아닌데 여기서 광수님이 또 자기가 아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데서 혼수는 또 잘 둔다니까. 정숙님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이거는 정중하게 또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불러내가지고 사과할 거는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숙님한테 올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또 광수님의 조언대로 영식님은 그 정숙님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또 귀찮게가 중요한 겁니다. 정숙님은 아예 긁히지 않았는데 굳이 불러내서 귀찮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숙님은 당연히 알았어 나 전혀 긁히지 않았어 괜찮아 하고 이제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남자들끼리 숙소에서 누워가지고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누워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상철님은 또 계속 해가지고 그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내가 옥순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거기 광수도 있고 영수도 있잖아요. 걷다가 이제 상철이가 영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가서 잘해주세요. 옥수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뭐 재밌게 얘기 나누다가 오세요 하니까 영수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딱 이렇게 단도리를 치는 모습. 영식님이 아까 전에 영수님한테 했어야 되는 처세가 이겁니다. 영수님이 계속해가지고 영식님을 조금 조롱 비슷하게 하면서 지금 뭐 상철님은 조롱을 한 게 아니지만 상철님은 지금 무슨 지가 옥순의 그 남자친구라도 된다는 듯이 데이트하러 나가려는 남자들한테 나가가지고 재밌게 얘기 나누다 오세요 하면서 자기가 무슨 허락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권한도 없으면서. 영식이도 아까 마찬가지로 영수한테 이렇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영수가 자꾸 춤춰보라 그러고 여성분들 오늘 긴장하세요 하면서 아주 솔직히 병신 취급을 했거든요. 영식님은 근데 그거를 인지를 아예 못하셔가지고 정말 들떠가지고 정말 자기가 미스터 추 음악에 이제 음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 노래에 이제 춤을 춘 게 여자들한테 정말 플러스가 된 줄 알고 화조차도 내지 못하신 게 확실히 영수님이 영식님하고 비교를 하면은 레벨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기는 하네요. 자기가 끊어야 될 때 끊을 줄도 알고. 왜냐면은 영수님은 상철님이랑 키 차이가 10cm는 넘게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머리로는 상철이가 지금 방송에서 나한테 어떤 위력적인 무언가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알아도 이제 남자 대 남자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피지컬이 뛰어난 상대한테 저렇게 정색하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영수님은 그 상철님이 조금 선을 조금 넘으려고 하니까 대놓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서로 분위기가 심각하지 않게 웃으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선을 긋는 게, 그래도 확실히 영수님이 왜 진짜 이 남자들 중에 인기가 많은지를 이런 부분에서도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수님과 광수님과 옥수님이 2대1 데이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광수님은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고 영수님이랑 옥수님은 뒤에서 광수님이 안 보는 데서 꽁냥꽁냥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 근데 영수님이 똑똑하기는 하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까 전에 존나 하남자처럼 영수님한테 대놓고 좀 이죽거렸잖아요. 그 영호님이랑 광수님이랑 둘이서 4명을 깠네, 알파메일이네 막 이러면서 막 놀렸잖아. 근데 영수님은 그게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를 조금 알아. 그래가지고 지금 광수님 차에 타가지고 자리를 이동 중인데 옥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정숙님이랑 그 순자님한테 조금 미안하다. 나는 여태까지 총 4번의 대시를 받았는데 정숙님한테 2번, 순자님한테 2번 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든 그거에 남자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기는 한 겁니다. 지금 옥수님한테 대놓고. 근데 뭐냐면은 결국에는 영수님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빙자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선택했다는 거를 간접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수님이 이 기수에서는 확실히 모든 것들의 레벨이 다른 남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앉자마자 옥수님이 이제 영수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옥수님은 이제 영수님한테 호감이 있다 보니까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광수님하고 1대1 대화 때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그 자기도 인지하지 못할 때 나오는 혀 짧은 소리가 이제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광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옥순의 목소리란 말이야. 광수는 한 번도 여자한테 저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옥수님이랑 어저께 했던 1대1 데이트가 200% 만족이라고 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웬걸? 영수랑 있으니까 옥순의 말투가 어제 나랑 있었던 말투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 당황해가지고 원래 둘이 밖에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 이제 광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당황한 옥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차별 대우를 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다 보니까 텐션이 어제까지는 좀 안 좋았고 오늘은 내가 조금 아침부터 신나가지고 그런다고 좀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광수님은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모습. 왜냐면은 광수님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이었으면은 이거를 오히려 이제 당연히 나보다 영수한테 지금 관심이 더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받아들였을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대하를 먹으러 가가지고 서로 새우를 까가지고 옥수님한테 넘겨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옥수님이 오늘 낮에서부터 나는 자상한 남자가 좋은데 영수님은 광수님보다 자상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고민 중이다라고 하니까 영수님이 오늘 지금 좀 데이트에서 오바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저게 능글맞은 어필이거든요. 광수님은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는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오바를 하고 있어 지금. 옥수님도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계속 이거 산낙지 같은 것까지 이렇게 퍼주고 지금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무슨 막 그 벌 같은 거 괜히 막 이렇게 쫓아주면서 저 자상하죠, 이 정도면 자상하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광수님께서 이제 이 자리 말고 데이트가 끝나고 그 인터뷰를 하실 때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적정선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적정선을 넘는 순간 상대는 부담을 느끼는 거다라고 어디서 이제 주워들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영수가 지금 저렇게 챙겨주는 건요 반장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반장난이라는 걸 옥수님도 알아요. 광수님 같은 분들이 저렇게 했었으면은 광수님은 저렇게 해서 여자한테 차였던 적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영수님이랑 옥수님은 지금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어떤 신호 같은 것들도 있고 이미 라포가 어느 정도 많이 생성이 돼 있는 단계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무슨 네가 챙겨달랬지, 내가 어디까지 챙겨주다 너 한번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반장난식으로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광수님은 이제 자기가 영수보다 연애 레벨이 높다는 식으로 계속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하면 여자가 안 좋아함, 푹 영수는 바보 이러면서 막 새우를 저렇게 계속 까주고 저렇게 오버하면은 여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하면서 지나친 배려를 했다. 저렇게 과하게 힘을 쓰면 언젠가는 이제 제풀에 지칠 것이다. 그러면서 옥순이 피로감을 느낄 때 천천히 치고 들어가자는 게 자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전략이 완전히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그 영수님은 뭐
옥수님이 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옥순이도 이제 또 애교 섞인 이제 또 질문을 하니까 영수가 또 너스레를 떨면서 아 저 양천구 최수종이라니까요 이러면서 또 둘이 이제 꽁냥대고 있는데 광수는 거기서 오히려 광수가 자기가 지적한 이제 잘못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천천히 먹어요. 오늘 밤 늦게까지 술 마셔야 되니까. 아니 누가 봐도 얘네 지금 이게 맥주잔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따라서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마시지도 않고 있고 옥순이의 얼굴이 뭐 빨개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즐거워가지고 그냥 뭐 해산물 먹으면서 목 축이는 정도로 먹고 있는데 재밌게 노는 자리에 오히려 지금 맥을 끊고 있죠 광수는. 이런 게 부담되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수님. 영수님이 아니라 영수님은 지금 계속 너스레를 떨면서 뭐 새우도 막 4개 5개 이렇게 까주는 게 일부러 좀 웃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네가 잘해달랬지 나 이렇게까지 잘해줄 거야 하면서 나 양천구 최수종이 하면서 이제 둘은 꽁냥대는데 옆에서 눈치 없게 천천히 먹어요. 아유 진짜. 그리고 나서 그 이 두 분은 서로 이 술자리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옥순이 좋은 이유 3가지를 말하라고 하는데 이 두 분 다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은 결국에 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자체는 아무리 예쁜 사람이어도 외모 칭찬은 꼭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루언서를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튜버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예쁜 얼굴로 먹고 사는 여자여도요. 예쁘다는 소리는 항상 지겹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들은 오히려 옥순이라는 여자가 예쁘다는 거는 스스로도 알고 있을 테니까 예쁘다는 말을 이악 물고 안 하려는 모습이 조금 보이네요. 3가지를 말하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외모가 제 이상형이에요 정도는 말해줄 수도 있는데 외모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둘 다 조금 이렇게 뭐 대화가 잘 통한다 라는 식으로 뭐 이런저런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둘 다 옥순이가 좋은 이유는 외모가 엄청나게 클 텐데 외모 비중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지금 한 70% 이상일 거란 말이야. 근데 외모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것도 약간 저는 이게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예쁜 여자잖아. 그러면은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라고 솔직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둘 다 이악 물고 외모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조금 그렇네요. 지적 있고 끈기가 있다. 뭐 말투나 가치관이 잘 맞는다. 차분차분한데 뭐 조곤조곤하고 재미있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여자한테 칭찬을 해달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2대1 데이트가 끝이 났고 이제 1대1 대화를 하러 이분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영수님이랑 옥수님이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영수님이 옥수님한테 뭐 아직 고민 중이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옥수님이 솔직히 나 영수 너랑 같이 있을 때가 더 재밌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옥수님은 이제 선택의 기회가 오면은 나는 영수 너를 선택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수님과 옥수님의 1대1 대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광수님은 전형적인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이 하는 나는 솔로에 나와서 하는 실수를 또 범하고 계시고요. 광수님은 지금 3일차잖아요. 3일차인데 벌써 최종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옥수님을 최종 선택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말 안 해도 저는 자기는 말을 안 해도 안 돼요. 이걸 대놓고 옥수님한테 말했습니다. 대놓고 말 안 해도 알아요. 영수님보다 제가 더 좋았죠? 하면서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옥수님이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너무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소름이 끼쳤을 거거든요. 여성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더 좋았죠? 라고 하는 순간 옥순이는 오히려 거기서 이 새끼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더 올라갔을 거야. 소름이 확 끼쳐가지고 갑자기 막 주변을 두리번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거든요. 본능적인 이 시선 피하기요. 본능적으로 뭘 확 돌려버린단 말이야.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와 근데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난리가 났다 지금. 하는 말이 아까 전에 옥수님이랑 광수님이랑 영수님이 지금 여기 1대1 그 대화 장소로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옥수님이 남자들이랑 대화를 할 때 영수님이 무슨 멘트를 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영수님의 팔 같은 데를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제 연애 강의에서도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말 거의 가장 강력한 호감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자랑 남자랑 이제 썸을 타거나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팔을 친다는 거는 정말 강력한 호감 신호예요. 물론 정말 여우 같은 여자여가지고 남자한테 어떤 스킨십 같은 걸로 꼬시려는 여자들도 이런 거를 쓰긴 쓰지만 원래는 안 그러는 여자가 내가 무슨 드립 같은 거를 치거나 무슨 말을 했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걸 치는 거는 너무너무 강력한 호감 신호거든요. 근데 그거를 광수님은 갑자기 옥순이를 싼티나는 여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순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시발 방송이잖아요. 옥순이는 지금 머리가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여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광수가 지금 너무 짜증났을 거야. 아니 이렇게 갑자기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호감 신호가 나와가지고 영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친 것뿐인데 광수는 여기서 옥순이를 진짜 개 쌈마이 같은 여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너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그딴 식으로 행동 안 할 거지? 라면서 영수의 그 팔을 친 게 대체 뭐라고. 옥수님은 뭐 지금이야 그렇다 쳐도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면은 다른 남자한테 막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거 하고 막 그러지 않으시죠? 라는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이가 당황을 해. 제가 뭘 했죠? 제가 누구 팔을 쳤나요? 영수님? 왜냐면은 옥수님도 자기가 본능적으로 영수가 광수보다 훨씬 좋고 이제 영수한테 이제 마음이 본능적으로 가다 보니까 영수가 하는 말마다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수한테 팔짱을 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툭툭 친 것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광수는 거의 흥선대원군 빙의를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지금 옥순이랑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벌써부터 옥순이를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심지어 내가 지금 이 이후에 그 PD님이 그 어떻게 터치를 했는지를 보여줬는데 이걸로 친 것도 아니야. 손바닥으로 친 것도 아니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쳤어. 이렇게 이걸로 어깨 3번 쳤네 보니까. 아니 너도 그렇게 어깨가 그렇게 닿고 싶었으면 너도 좀 웃기든가. 남들은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거기서 존나 맥 퍽 끊으면서 근데 오늘 밤새도록 마셔야 되니까 술은 적당히 먹기.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저렇게 영수님처럼 좀 너스레도 떨고 막 이러면서 좀 웃겼으면은 본인 팔도 이렇게 쳤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었으면 광수님을 보면서는 그렇게 웃지도 않았겠냐고. 근데 본인은 지금 착각을 아주 시게 해가지고 영수랑 있을 때보다 자기랑 있을 때가 더 좋았을 거라고. 야.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이제 멘탈을 잡고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재차 물어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아까 영수한테 네가 그러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이제 광수님이 또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눈은 안 웃고 있어. 그러니까 입만 웃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저는 뭐 남자 사귈 때 막 그렇게 팔짱을 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오해갈 만한 짓을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하면서 막 애써서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순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광수는 에이 궁금했어야 하면서 물을 딱 마시는데 약간 와 이거 순간적으로 표정이 정말 소름 돋는 표정을 지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방금 전까지 이렇게 웃었다가 물을 마시면서 옥순이를 이렇게 쳐다봐. 와 아니 이 찰나의 표정이 너무 무섭다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PD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강수를 던진 거라고 합니다. 자기는 옥수님한테 입 바른 소리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가 옥순보다 마음이 더 큰 거는 알지만 남자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맞춰주고 져줄 생각은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동등한 관계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때 그 옥수님하고 1대1 데이트 때 차 안에서 옥수님하고 했던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그 여자들이랑 사귈 때 대우를 못 받았는지가 여기서 조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거기에 이상하게 긁혀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람 대우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는 남자의 이런 올가매고 무슨 컨트롤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랑을 하면 사람으로 대해주게 돼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그리고 좀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로 너 그딴 식으로 싼티나게 하고 다니는 여자 아니지? 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올바른 처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하는 말이 솔직히 옥수님 마음속에 1순위가 자기라고 생각을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는 솔로 내에서는 옥순이가 자기를 1순위로 생각한다는 거는 자기가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이 나는 솔로 밖에 나가서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광수님은 진짜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하는 그런 혀 짧은 소리라든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눈에서 초롱초롱하게 나가는 그 하트를 못 봤다면은 광수님이 이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옥수님의 이제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옥수님은 당연히 빡쳤기 때문에 빡친 티를 냅니다. 여기서 제가 영수님한테 터치를 했다고 막 해가지고 이거를 연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조언을 했다면 자기는 이해하는데 나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다라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광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쁜 말은 하지 않으시네요. 아 근데 지금 3일차인데 벌써 이러면은 앞으로 4일차, 5일차, 6일차 때는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겠다 광수님이. 내 생각엔 옥순이 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한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할 것 같기도 하고. 야 참 진짜 야 이래서 진짜 사람이 공부만 하면 안 돼. 야 옥순 한번 울어요 진짜로. 야 어쨌든 간에 진짜 확실히 이번 기수는 연애 못하는 남자들이 확실히 보기는 봐야겠다 이거는. 아유 진짜 배울 게 많네 참. 아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남자가 그게 있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 옛 연인이랑 재회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가 느꼈을 때요. 남자가 조금 찐따 같다고 느껴지는 거는 나중에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찐따 같다 아니면은 좀 이 남자는 하는 말을 못 지킨다. 본인이 뱉은 말을 못 지킨다 하는 거는 나중 가가지고 수습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할게, 내가 바뀔게, 내가 앞으로 보여줄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보여줄게라고 하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텀을 둔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거를 여자 쪽에서 내가 말로만 짓거리는 게 아니라 여자 쪽에서 얘가 확실하게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때랑 그럼 내가 조금 다시 기회를 줘봐도 될지도라는 느낌을 여자가 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결합이 안 되는 커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요 여자가 소름이 끼치면 안 돼. 소름이 끼치면 안 되고 위협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면은 여자가 안 돼. 물론 당연히 남자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사는 정신이 고장난 여자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제정신인 여자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술집 다니고 이런 여자들은 남자한테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사는 여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어떤 신체적인 그 위해를 가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정말 어떤 크리피함을 느끼게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다시 재회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사귀지도 않았는데 지금 옥수님은 계속해가지고 점점 광수님한테서 소름 끼치는 부분들을 조금 발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광수님은 진짜 옥수님한테 거의 악몽으로 남게 되겠네요. 나 광수랑 같은 학교 다녔는데 한의대 도서관 안 가고 일반학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지잡이라 한의대 책 들고 다니면 뭐 있어 보이거든. 한의대 애들 자기네 건물에서 공부하는데 거리도 멀고 해서 굳이 높은 언덕 타고 올라와서 한의대 책 들고 나댄 저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제 구독자분이니까 저는 구독자분의 말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사실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분의 말을 믿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저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라면은 광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영수님을 무시하는지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광수님은 오히려 이 중에 의사가 있었으면은 그 의사는 견제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광수님은 자기가 한의사고 직업적으로는 그 어떤 남자한테도 지금 꿀리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수는 나보다 키도 작아. 그리고 내가 볼 때 자기가 영수보다 잘생긴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영수보다 자기가 돈을 벌어도 몇 배는 더 잘 벌 거야. 그리고 나는 집안도 광수님도 뭐 압구정 이런 데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광수님도 집안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면에서 자기가 영수한테 꿀릴 게 없는데 옥순이가 나보다 영수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광수님은 자기가 여태까지 노력한 모든 인생을 다 부정당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방어 기제를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인정하면은 이제 멘탈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이제 광수님은 핑계라도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져야 되는데, 지게 되면은 나는 한의사인데 다른 남자는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서 저 남자한테 내가 뺏겼구나 라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오히려 인정이 되겠지만, 영수님한테 뺏기는 거는 본인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옥수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순자는 근데 나이 때문에 급 높은 남자 못 만나서 그렇지 여기 나올 정도인가?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지금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밖에서 남자를 못 만날 그런 급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을 20대 남자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20대 남자분들 기준에서는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다 아줌마로 보이겠죠. 당연히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오히려 20대 남자들이 이 여성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여자로 보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기는 해요. 근데 같은 30대 남자들이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성성이 느껴지고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순자님도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전에 내가 과연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들을 제껴두고 영수가 마음에 들어올까? 근데 다른 여자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영숙님이 영수님이랑 이어졌어.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옥수님도 마찬가지야. 나가면 이제 다른 남자들이 어지간히 들이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영수님이랑 잘 되기가 솔직히 힘들어. 지금 이 나는 솔로라는 섬 안에다가, 실제 섬 아닙니다. 그냥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섬 안에다가 마치 무인도에 이 남자 6명이랑 떨궈 놓은 것 같은 연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지금 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고르고 있다 뿐이지, 지금 여성분들은 나가면은 훨씬 더 괜찮은 남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남성분들이 만약에 나가가지고 여기 있는 여자들보다 더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나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영식님은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자기처럼 똑같이 철없는 여자 만나가지고 서로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진짜 죽자사자 싸우고 정말 그 풋풋한 그 아이들의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영식님은. 근데 다른 분들은 솔직히 아니야. 낯설 역대급 노잼 편이에요. 저도 리뷰하느라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얼마나 재미없는지는 지금 리뷰 조회수가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지금 지난주에 리뷰한 거 조회수가 몇이야 지금? 69,000뷰 나왔네. 지지난주 거는 53,000뷰 나오고, 29기 첫화 그 첫인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만 10만 뷰가 넘게 나오고, 그때 그 첫인상 평가를 보고 사람들이 다 이번 기수 노잼이겠구나 하고 그 뒤로는 안 보고 계신가 봐요. 왜냐면은 제 구독자분들은 나는 솔로를 안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거를 그냥 켜놓고 그냥 약간 라디오식으로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솔로는 안 보는데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해줘도, 설명으로만 들어도 딱히 흥미가 안 생기나 봐요. 거의 지난 기수 조회수의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났네. 저는 광수 때문에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이 다 꼴보기 싫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광수님이 하는 짓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보면은요, 아니면은 영수님이 되게 치명적인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영상을 켰는데 계속 그 칠판 긁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지. 칠판 긁는 소리, 약간 형광펜 뽀드득 뽀드득 나는 소리, 막 되게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저히 못 듣겠는 거, 도저히 못 보겠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느낌인 거지.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거의 반강제로 시청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이제 보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죠. 이번 편이 남자 입장에서 재밌긴 한데 여자가 보면 개빡칠 만한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배울 점도 많고, 연애를 어느 정도 잘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으로 아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이제 좀 웃으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꼴배기 싫은 맛으로 보신다고요? 약간 배꼽 냄새 맡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이번 기수가 약간 옛날에 싸이월드 시대 때 유명했던 그런 거 있거든요. 똥꼬가 가려워서 긁고 나면 나도 모르게 냄새를 맡게 돼.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맡으면 지독하다는 걸 알면서도, 맡으면 괴롭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맡으면 지독 같다는 걸 알면서도, 맡으면 괴롭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나는 솔로 이번 기수 29기. 사랑은 똥냄새구나. 그쵸? 사랑은 똥냄새 같은 거죠. 네. 더럽. 그쵸? 더럽입니다. 더럽.
리섬님도 광수 같은 시절이 있었나요? 아, 당연하죠. 모든 남자는 광수 같은 시절을 겪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보통 광수 같은 저런 경험은요, 옛날에는 제 시대 때만 해도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겪고 넘어왔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남자들은 이제 30대까지도 모태솔로인 남자들이 막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들한테 진짜 연애강의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이 사람들이 막 결혼도 안 한다, 여자들이 눈이 높아졌다 어쩐다 하는데, 그래서 더 다른 남자들이 연애를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비교 우위로 올라가기가 쉽다는 거야. 요즘 남자들은 파이팅이 아예 없어 진짜로. 그래서 연애를 하는 애들만 맨날 하고 못하는 애들은 30살까지도 맨날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런 시절을 겪는 게 이제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 겪게 되는 건데 저거를 지금 나이가 30대가 넘어서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심지어 착하지도 않아, 광수님은. 제가 그랬죠. 여미새는 다른 게 여미새가 아니라고. 자기가 여자 한번 꼬셔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저런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끼리의 의리를 알아보려면 같이 유흥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흥은 유흥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남자들끼리 어떤 클럽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같이 번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해변가,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여자들한테 헌팅해가지고 같이 놀아본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남자 새끼들의 의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평소에는 사람 좋은 척을 존나 하다가 여자만 좀 끼면은 바로 돌변해가지고 미친 새끼들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좀 놀아본 남자들은 알 거야.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랑 이것저것 많이 막 헌팅도 해보고 이런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미친 새끼들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헌팅 상황이라든지 어디 가가지고 노는 뭐 다대다로 노는 상황에서든요, 선택권은 여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3대3으로 헌팅해가지고 노는데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A야. 근데 나는 이제 F가 마음에 들어, F라는 여자가. 근데 F가 B가 좋대.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 D랑 이 중에 고르는 거야. 근데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헌팅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무슨 뭐 결혼 상대 구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재밌게 오늘 하루를 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헌팅 상황이 아니라도 웬만하면 내가 진짜 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아니고 막 이런 경우라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여자가 내 친구 좋다 그러면은 그냥 좀 밀어주고 나는 이제 다른 여자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자가. 근데 보통 요 찐따 새끼들이랑 어디 조금 내가 비비도 발라주고 어디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신림 이런 데서 이제 여자들이랑 헌팅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찐따 새끼들 친구들 둘 데리고 나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잖아?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꼭 지들이 먼저 어떤 여자한테 존나 꽂혀가지고 이 여자들한테 은근히 내 디스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 분위기를 곱창내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여자들이랑 많이 좀 어울려본 남자들 기준에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진국인지 아닌지 의리가 있는 새끼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유흥을 같이 해봐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근데 광수님은 전형적인 그 유흥을 같이 한번 해보면은 남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타입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극혐하는 타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런 거에 오죽 당해봤어야지 진짜로. 흐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섬님. 초창기 때부터 봐온 오랜 여성 팬입니다. 제 인생에 리섬님이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셔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착하고 멋진 사람과 곧 결혼도 합니다. 돈 많이 버시면 유튜브 영상 삭제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 1인이에요. 활동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버님 이야기 듣게 돼서 처음으로 슈퍼챗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결혼해서 꼭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리섬님 강의가 진짜 치트키긴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낯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